안녕하세요. 오늘은 남극 탐험 생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인 코로나와 싸우다 보니 거의 고립되어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예기치 않던 혹독한 겨울을 만났기에 혹시 제가 힘들었던 시기에 읽었던 남극 탐험대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까 싶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뒤 좌우가 얼음으로 둘러싸인 혹독한 남극에 고립되어 수개월 동안 햇빛을 볼 수 없고 심한 폭풍과 바람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추위에 떨어야 하고 10개월 동안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못한 채 어둡고 불안하기 그지없는 보금자리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곳에서 구조가 될 확률이 거의 없고 함께하는 동료들은 동상, 심장병, 정신질환, 굶주림, 공포로 허약해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당한 분들이 1914년에 조직된 영국 남극 탐험대입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리더와 27명의 승무원들이 남극을 걸어서 가로질러 횡단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빙하에 고립되어 2년에 걸친 고생 끝에 1916년 8월 30일 전 대원이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어떻게 634일이나 되는 이러한 긴 여정 동안 이 남극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전원 생존하여 안전한 장소로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노르웨이 사람 로얄 아멘젠, 이 남극점을 정복하고 영국 스콧 탐험대에 불운한 최후가 알려지자 어니스트 셰클턴은 영국 사람으로서 남극점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로 남극을 횡단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은 1914년 1월 1일 남극 탐험대원을 모집하기 위해 런던 타임스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이 광고가 너무나도 솔직하고 그 어떤 과장도 없음에도 지원자들이 5,000명이나 넘게 되었습니다. 역시 정직이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광고 내용은 화면 좌편과 같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탐험에 동참할 사람을 구함, 적은 급여, 혹독한 추위, 암흑과도 같은 세계에서 여러 달 보내야 하고 탐험 기간 동안 위험은 끊임이 없고 무사히 귀환할 보장은 없음. 그러나 성공한 시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음. 어니스트 셰클턴, 브릭턴과 4번지. 일반 기업의 채용 공고와는 너무나도 다른 공고입니다. 셰클턴은 이번이 세 번째 탐험이기에 남극이 얼마나 무섭고 혹독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모를 할 때 탐험이 얼마나 고생길이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5,000명 넘게 이 탐험에 자원하였으며 셰클턴은 인터뷰를 통해 탐험 속에서 꼭 필요한 낙천적 성격과 인내력을 보고 뽑았으며 뽑힌 대원들은 그 즉시 인터뷰에 합류하여 자신들과 함께할 대원들을 같이 뽑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셰클턴이 홀로 대원들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할 대원들과 수평적 관계 속에서 27명을 한 명 한 명 뽑았으니 말입니다. 1914년 셰클턴은 가온에 따라 인듀어런스, 인내라는 이름을 붙인 극지 탐험선을 타고 런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 몇 달 동안 순조로운 항해를 합니다. 이 사진은 인듀런스가 남아메리카 남단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출발하여 남극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27명의 탐험 대원들의 신분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귀족들도 있었고 해병대 훈련 교관도 있었으며 항해사, 과학자,
어부들, 목수, 사진기사, 심지어 밀항자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클턴은 계급 의식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배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탐험의 최고의 가치를 동료애로 여겨 전통적인 위계 질서를 버리고 귀족, 뱃사람, 과학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배 조종, 야간 불침범, 기상 관측, 바닥 청소 등 가장 필수적인 일들을 함께 하게 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또한 서로를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샤클턴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특식을 거부하였으며 대장일지라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부하에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1914년 12월 7일 인듀어런스호는 웨들회로 진입해서 남극 상륙을 시도하고자 두꺼운 얼음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샤클턴 탐험대는 자신들이 항해를 하면 할수록 얼음 덩어리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계절상으로는 분명히 한여름이었지만 바다가 꽁꽁 얼어붙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항해를 위해 얼음덩어리들을 필사적으로 깨면 깰수록 금세 얼음덩어리들은 다시 얼어붙고 하였습니다. 결국 인듀어런스호는 1915년 1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두꺼운 얼음덩어리들로 갇힌 채 남극 해에 표류하게 됩니다. 남극 상륙을 겨우 150km 앞둔 상태에서 그들은 항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얼음에 고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립은 자그마치 9개월 10일, 즉 탐험대원들은 1년 가까이 얼음덩어리에 갇혀 떠돌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인듀어런스 선장의 대원들은 요동하지 않고 꾸준히 일상적인 일들을 해나가며 고립된 기간 동안 배 안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으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샤클턴은 포기하지 않은 한 기회는 온다고 생각하였고 배를 포기하기 전날까지 웃는 얼굴로 선상 파티를 열 정도로 낙천성을 보였으며 대원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대원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적이 내일의 염려와 비관임을 알았기에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매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그날 일기를 쓰며 자신의 어려움을 달랬습니다. 봄이 되자 얼음이 녹으면서 겨울 동안 인듀어런스 호를 둘러싼 얼음들은 수백만 톤의 힘으로 배를 공격하였고 갑판이 부서지고 배는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장 샤클턴은 닥쳐올 배의 침몰을 예견하면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샤클턴은 목표를 남극 횡단에서 대원들의 전원 생존으로 수정하면서 모든 대원들이 배 밖으로 하선할 것을 명령합니다. 샤클턴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의 명예보다 대원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겼기에 이제부터는 험한 생존의 길을 찾는 일에 온 힘과 경험을 모조리 동원할 것을 각오합니다. 이제 대원들은 자신들의 낡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개인 짐을 한 사람당 1kg 이상 넘지 않게 최소화시켰고 570km 떨어진 폴레섬으로 행군을 결정합니다. 모두들 최선을 다했지만 위험지역을 우회하고 눈의 방해로 인해서 8시간 동안 겨우 1.6km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행군을 통해 잡다한 생각들은 사라지고 내가 포기하면 결국 모두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대원들은 힘든 강행군을 거듭한 끝에 배가 난파된 지점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캠프를 세울 수 있었고 이 캠프를 오션 캠프라고 불렀습니다. 이 캠프가 설치된 얼음덩어리는 2달간 훌륭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으나
2개월 후 작게 쪼개져 나가면서 작은 얼음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출항한 지 327일째 되는 날, 난파되었던 인두런스호는 마침내 얼음이 녹으면서 남극 바다 밑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원들이 배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깊은 아픔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배가 없어지자 이들의 궁핍이 한층 더 부각되었고 이들의 절망감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래도록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모두 이전처럼 쾌활함을 유지했고 여기저기 텐트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곤 했습니다. 오션 캠프 아래의 얼음덩어리에 큰 균열이 생기자 대원들은 강행군을 하며 좀 더 튼튼한 부빙 위에 캠프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요. 이 캠프를 페이션스 캠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3개월 반 지내게 됩니다. 식량이 없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펭귄과 물개를 잡아 요리하여 먹었으며 썰매용 개는 모두 총으로 사살하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훌륭한 안식처 역할을 해주었던 부빙이 산산히 부서질 차례가 되었고 그렇게로 오랫동안 애타게 그렸던 섬들이 시야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점점 더 세지면서 부빙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샤클턴은 1916년 4월 9일 보트를 띄울 수 있는 물길이 생기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27명의 대원들은 난파한 배의 잔해와 구명 보트로 만든 세 척의 배를 나누어 타고 밧줄로 서로 연결하여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심한 파도와 강력한 조류, 복잡한 물길 등 때문에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처음 목적을 두었던 킹 조지 섬을 놓치게 됩니다. 대원들은 3일 반 동안 바다에 표류합니다. 타는 갈증과 굶주림, 강추위와 사납게 뛰노는 파도로 인해 보트가 이제 언제 전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들을 거의 미치게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세 척의 배는 하나하나 엘리펀트 섬에 다다를 수 있었으며 인류 최초로 엘리펀트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대원들은 인듀어런스호가 난파된 후 얼음덩어리 위에 텐트를 치고 6개월을 버텨냈고 세 척의 배를 띄워 7일간 사투 끝에 16개월 만에 땅을 밟았습니다. 땅에서 휴식을 취할 때 돌멩이로 인하여 등판 여기저기가 쿡쿡 쑤시는 자극은 육지에 몸을 눕히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했으며 안전함에 대한 기쁨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도착한 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파도를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샤클턴은 프랭크 와일드가 발견한 1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난처를 옮길 것을 지시합니다. 또다시 피난처를 위해 거친 바다로 모험을 감행하려 하니 대원들 중 일부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만약 리더가 어렵게 결정한 사항에 대해 대원들이 확신을 가지고 따라주면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때때로 소용돌이치는 바다에 휩쓸려 좌초될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이들은 다른 안전한 곳으로 피난처를 옮깁니다. 그러나 대원들 중 일부는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 다다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샤클턴은 엘리펀트 섬에 도착한 후 대원들의 건강과 정신이 쇠약해진 것을 간파하였고 식량 부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겨울이 다가와 바다가 얼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샤클턴은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움츠려 들면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조 요청을 위한 보트 항해를 결정합니다. 1916년 4월 20일
샤클턴은 대원들을 모아놓고 중대 발표를 합니다. 그의 지휘 아래 선발대를 이끌고 사우스 조지아 섬에 있는 고래잡이 기지로 갈 것이니 자원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m짜리 작은 보트로 무려 1000km도 더 되는 거리를 항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도나도 자원하였고 총 6명은 선발대가 되어 항해를 준비합니다. 1916년 4월 24일 샤클턴은 어부 프랭크 와일드를 대장으로 임명하고 항해를 떠나기 전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깁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의 이번 여행에서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남은 대원들의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했다는 말과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전해주시오. 이 사진은 용감하고 낙천적인 마음으로 떠나는 선발대를 향하여 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해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선발대는 제임스 커드홀을 타고 길이가 장장 1280km에 달하며 지구에서 가장 험난하다는 드레이크 해협을 향해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격렬한 파도였고 16일간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어 보였습니다. 때론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넓고 가장 긴 파도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삶에 상륙했을 때 거친 파도와 바람으로 인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절벽에 부딪혀서 최후의 순간을 당할 뻔했기도 했지만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원인 모를 조류로 인하여 사망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번에도 최후가 분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비교적 안전한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정말로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1916년 5월 10일 선발대는 사투 끝에 항해를 한 지 16일 만에 사우스 조지아 섬에 상륙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고래잡이 기지의 반대편이었습니다.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스트롬리스 고래잡이 기지까지 가려면 내륙의 험난한 산을 가로질러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샤클턴은 새로운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와 2명은 섬을 가로질러 반대편에 있는 스트롬리스 포경기지까지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250km를 가야 하기에 육지의 직선거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35km의 길은 그런데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대원들은 4일 동안 마음껏 옷을 말리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샤클턴은 맥리시에게 나머지 대원 2명을 맡기고 크린과 워스리를 데리고 해발 3000m의 얼음 협곡을 몇 번이나 등반하면서 포경기지로 향하게 됩니다. 이들은 당연히 지도도 없었으며 3일분의 식량을 가지고 도끼 한 자루와 로프에만 의지한 채 쉬지 않고 걸어야만 했습니다. 샤클턴 일행은 36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악전고투하며 고통스러운 행군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스트롬리스만의 포경기지에 도착합니다. 다음은 샤클턴의 고백입니다.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 엘리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3시 아니라 4시인 것 같았다. 당시엔 대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워슬리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크린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했다. 이런 불가해한 현상을 표현하기에는 인간의 언어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는 결코 여행에 관한 기록을 완성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밝혀둔다. 셰클턴은 고래잡이 기지에 도착한 이후 세계 1차 대전 와중이라 배를 어렵게 구하여 대원들이 있는 엘리펀트 섬으로 향하였으나 기후 악화와 구조선의 심한 망가짐으로 인하여 3번이나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셰클턴은 눈에 띄게 흰머리가 늘어나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칠레 정부가 급파한 증기 예인선 엘코홀을 가지고 물길이 열리자마자 셰클턴은 엘리펀트 섬으로 다가갑니다. 대원들에게 4개월 이상 기다렸던 배의 모습이 드디어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흥분된 나머지 대원들은 목이 잠겨 소리를 지를 수 없었으나 잠시 후 소리를 치고 또 소리를 쳤습니다. 갑자기 배가 멈춰서더니 셰클턴이 탄 작은 보트 하나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원들은 순간 오 하나님, 대장님을 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들이 조난된 지 634일째 되던 때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엘리펀트 섬에서는 4.5개월 동안 대원들은 어부 출신 와일드의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22명의 대원들은 워낙 악조건 속에서 10개월 동안 한 번도 옷을 갈아입지 못한 채 심각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침체까지도 겪고 있었지만 어둡고 더러운 피난처 안에서도 의기소침과 절망이라는 악마와 싸워 열심히 이겼습니다. 특히 부대장 와일드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척의 보트를 뒤집어서 보다 안전한 캠프를 만들었으며 지칠 줄 모르는 낙관론은 대원들에게 구조선이 도착하리라는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그렇게도 얼음으로 닫혔던 물길은 기적적으로 8월이 되자 잠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와일드는 셰클턴이 8월쯤에 구출하러 온다는 낙관론을 갖고 있었기에 날씨가 좋아질 때마다 오늘 대장님이 오실지 모르니 짐을 쌓아놔 라는 지시를 내리곤 하였습니다. 바로 이 덕분에 셰클턴이 정말로 구조선을 이끌고 왔을 때 22명의 대원들은 1시간 안에 구조선에 신속히 탑승할 수 있었으며 물길이 다시 얼어붙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셰클턴과 같이 엘리펀트 섬에 도착하자마자 대원들의 숫자를 하나하나 헤아려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셰클턴은 뱃머리에서 부대장에게 외쳤습니다. 와일드, 모두 무사한가? 와일드는 응답합니다. 예, 대장님, 우리 모두 건강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셰클턴은 감격해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셰클턴은 구조선에서 맛있게 식사하는 22명의 대원들을 지켜보면서 천국에 와 있는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이제 제가 느낀 남극 탐험대의 시사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기 극복은 결국 내일의 염려와 비관과의 싸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에 주목하게 되면 결국 낙심하게 됩니다. 의기소침과 절망의 생각에서 벗어나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셰클턴은 혹독한 항해와 섬 내륙 행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연 앞에 순응했던 것이죠. 만약 셰클턴이 고집스러웠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위험할수록
동료 애와 자기 희생은 필요합니다. 샤클턴 탐험대는 동료 애를 탐험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 위계 질서를 깨트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서로를 귀히 여겨 자신의 몫을 동료에게 희생하였습니다. 비스켓, 우유 이런 것들을 목숨이 위험한 동료에게 나누어 주었죠. 대원들의 목숨을 위해 샤클턴은 자신의 목표를 남극 횡단에서 대원들의 전원 생존으로 바꿉니다. 실패를 인정했던 것이죠. 만약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대원들의 목숨을 귀히 여기기보다 자신의 명예를 귀히 여겼다면 그렇다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행동으로 말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샤클턴은 매번 스스로를 희생했습니다. 주님도 전진하라, 돌격하라는 말 대신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라 해서 무조건 움츠러들면 더 큰 위기를 맞기에 샤클턴은 과감한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되 함께할 자원자를 찾았습니다. 구조 항해를 할 때 5명을 공모했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샤클턴은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남겨진 대원들을 위해 리더를 정해주었습니다. 권한 위임자는 계급이나 출신보다도 그의 역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비록 부대장 와일드는 천민 출신, 어부 출신이었으나 지쳐있고 의기소침하며 반항적인 21명의 대원들을 훌륭히 리딩하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7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탐험대와 같이 주님을 의뢰하며 내일의 염려와 우울함을 악으로 알고 싸우며 작은 일에 감사하며 비록 현재의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케 하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극복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